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예, 조금 전에 김태일 교수, 이내영 교수 이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을 쭉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에 그 강용석 변호사 새누리당 복당 요청한 부분 이걸 서울시당에서 만장일치로 거부한 거, 뭐 너무나 상식적이라서 논평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 두 분과의 대담을 마무리했는데, 예, 전국해법 모색한다에서는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정치권 상황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어서 오세요. 예. 이제 국민의당이 내일 창당대회를 합니다. 네. 예정대로. 네. 그런데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뭐 삼각 이 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선대위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호남이 너무 언더레프레젠트 됐죠. 호남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아하, 예. 호남에 뿌리를 두는 거고요. 호남이 국민의당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그 과연 그 호남 그 유권자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네.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기대하고는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내일 뭐 최고위원들을 이제 발표를 한다고. 최고위원들이 예, 따로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이제 이 공동대표 두 네, 사람과 네. 선대위원장만 결정된 네, 상태고 네. 최고위원회 구조니까 네, 네.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호남이 좀 과소대표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어느 정도 균형 잡히게 발표가 될지는 좀 지켜볼 네.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대체로 이 현역 의원들이 다 호남 기반 그렇죠. 의원들이 많아서 네. 아무래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그렇게 듭니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지지율이 조금씩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예, 반등의 계기가 되겠습니까? 그게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예. 같아요. 호남 민심은 더민주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 아하, 떠났는데 예. 상당한 기간 걸려 떠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떠난 호남 민심이 김종인 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돌아올까요? 또 물론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네. 윤여준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그게 미워서 국민의당을 떠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잠깐 유보라기보다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고, 네. 그러나 반망하고. 호남의 민심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더민주로는 다시 안 갈 거다. 떠나는데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떠났는데요. 이제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호남의 민심은 선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지율이라는 게 추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 네. 탈당이 쭉 있으면서 쭉 올라가고 국민의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네.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닙니까? 네. 이 상태로.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언젠가는 이게 다시 이런 추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호남에서. 그렇죠. 네, 호남에서. 예. 네, 호남 민심. 이렇게 한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추세를 다시 역전시키는 거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요. 예. 저는 과거에 97년 대선 당시에 DJP 연합 이후에 DJ 지지가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일시적으로. 있었거든요. 예. 네. 그때 그 DJ가 조치를 취한 것이 난 DJP 연합 틀림시키겠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거의 한 2, 3주 후부터 회복이 됐는데 예. 과연 안철수 의원이나 그 지금 국민의당 사람들이 그런 우리는 과연 약속을 호남 할 수가 있겠는가? 호남 민심과 함께 가겠다. 함께 가겠다라는 것을 어떤 형태라든지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은 네. 역시 더민주를 떠난 우리 마음이 마음을 붙일 땐 저기밖에 없겠구나라고 되겠죠. 그렇군요. 그걸 예.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사실 뭐 선거 때는 이 민심이 하루에 심리를 간다는데 네. 이건 이제 진짜 한번 다시 이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 호남 정치를 복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네. 그게 뭐 한 일주일 사이에도 지지율이 뭐 몇 % 이상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당 간의 이 지금의 교착 상태 일종의 이거는 언젠가는 균형이 깨질 것이다.
저는 민심이 그렇게 뭐 하루에 10리를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선거꾼들이 하는 예, 얘기고 그래요. 예. 실제로 민심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립니까? 더 민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나 국민의당으로 결집한다 그러면 그건 훨씬 이미 더 마음이 빠르게? 거의 가 있는 건데 마음이 거의 가 있지만 그 마음을 표시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이 뭐 인재 영입도 하고 네. 또 문재인 대표 사퇴도 하고 네. 뭐 이게 뭐 실제로 실권은 다 갖고 있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런 어쨌든 네.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노영민 의원 불출마 선언, 네. 그다음에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선대위원장직 자진 사퇴하고 네.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 이 국보회의 참여 이력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게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니까요. 제가 그 호남에서 봤을 때는 예. 문 대표가 그만두면서 그렇게 이 호남 비노에서 그만두라고 그럴 때는 네. 절대 그만 안 두고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비노에 이제 다 탈당하고. 빠지고 나오니까 데리고 온 사람이 하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고요. 실질적으로 문 대표가 호남을 가질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대리인이 호남 가서 뭐가 생기겠어요? 그러네. 저 광주 가서 이 야단 맞고 올라왔는데. 글쎄요. 예. 그러니까요. 봉화마을 가서는 환영받고. 그러니까 그걸 그 봉화마을에서 환영받는 장면을 보면서 그 호남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네요. 저 사람 역시 저쪽 사람이지 우리 사람 아니고 나를 확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김종인 위원장이 호남 사람 아닌가요? 호남 사람이죠. 호남 사람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저 안철수 의원은 예. 경상남도 사람이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색채가 중요한 거죠. 어느 식구에 갔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이 사람이 생물학적 고향은 호남이지만 그렇지만 봉화마을 가서 환영받는 거 보니까 그렇죠. 저 사람 역시 친노구나. 그렇죠. 라고 호남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그렇죠. 저쪽 사람이라고 저쪽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봉화마을에서 환영을 안 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 플래카드 들고 뭐 이런 거 다 준비해서 딜레마죠, 환영하는 건데. 그게요. 네. 하하, 참 그러네요. 예. 자, 그건 그렇고요. 국보의 참여와 관련해서 뭐 사실은 굉장히 좀 이 소모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논란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네. 교수님도 그 시기를 잘 아실 테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 국보의 참여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네. 저분이 뭐 차출됐다, 뭐 강제로 갔다 그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서슬이 푸르른 신군부. 신군부에 겁을 먹어가지고. 근데 1년 후에 국보위가 해체되고 네네. 저 11대 총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도로 갔어야죠, 학교로. 많은 분들이 아마 학교로 도로 갔을 거예요. 만약에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다면.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비례대표 계속 거기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신군부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필요로 했는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차출됐고 강제로 간 것고 내 뜻과 다른 것였더라면 적어도 비례대표는 안 했어야죠. 네. 뭐 사실 뭐 자기 선택일 수 있는데 네. 근데 그 선택이 지금 와서 한 30년, 20년 지나서 네. 또 한 30년 지났습니다. 네. 벌써 80년이니까 네. 35년 지났네요. 그렇죠. 돌아보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정치인일 경우에 근데 특히. 이제 지금 사과하는 건 정치적인 사과죠. 또 그러네요, 그게. 네, 사과를 하려고 그랬으면 진작에 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누가 언론에서 그런데 보니까 그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가 돼가지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거 보니까 탄핵 받을 만도 했다, 네. 뭐 그런 발언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런 거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우호적인 생각을 하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하여튼 참 그 이 진퇴양난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얻을 게 생길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어려워지니까 이제 최재성 의원도 거기서 물러나야 되는 거고 네. 노영민 의원이 뭐 선택이 없으니까 물러난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렇게 곤란해짐으로써 김종인 위원장의 또 파워가 더 세지는 거 아닌가? 또 역설적인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이 물러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호남 민심을 돌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 제가 두 교수한테도 그런 질문 드렸는데 이게 뭐 노영민 의원도 그렇고 전 최재성 본부장은 말하자면 이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누군가가 이제 이 칼을 휘둘렀다고 하면 네. 김종인 위원장이야말로 읍참마속의 대상이 아닌가 지금 상황으로 봐선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기 또 너무 늦어버렸죠. 그러기엔 너무 늦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저 트로잔 호스, 트로이 목마라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기 가지는 않았겠지만 결국은 그걸로 더 문제가 되면 됐지 도움은 안 되지 않을 것인가. 지금 현재 다시 또 저 문재인 대표가 돌아오기도 마땅치가 않고요. 다시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예. 어떻게 보면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렇죠. 선대위에서 비대위에서 다 배제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예. 그분이 떠나면 전례로 봤을 때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걸 그렇죠. 예. 원내대표가 되잖아요. 예. 그런 이건 뭐 다이나믹이 아주 달라져 버릴 텐데요. 아하. 네. 그런 점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지금 이 말하자면 곤란에 빠졌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정치적 임팩트를 주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김정인 임팩트가 확실히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뭐 지금 설명을 쭉 들으면 떠오르는 말이 네. 계륵이라는 말이 생겨요. 그렇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저럴 수도 없고. 수도 없고 참 곤란하게 됐어요. 네. 이 논란이 초기에 네. 제기됐을 때라도 대처를 좀 네. 정말 그때라도 신속하게 신속하고 진솔하게. 네,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도 못하고 네. 그래서 상황이 당연히 심각해졌다. 네, 아주 이게 다른 것은 뭐 그하지만 호남 민심이 예, 어떤 시각으로 그렇죠. 보겠느냐가 참.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 사이의 경쟁은 호남 민심의 향배가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호남 민심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 호남 민심이에요. 그 결정적인 이 심판자인 호남 네. 민심이 이 상황에서 과연 김종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보겠는가? 그렇죠. 그렇게 그게 말씀하시죠. 핵심이에요. 예. 그런가 하면은 호남 민심으로 DJ가 88년에 제1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19.3%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 상황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뭐 가끔씩 이 대권 주자들의 경우에는 당직이 없는 평의원 신분이라도 언론이 이렇게 주목하고 취재를 하는데 대권 주자도 아닌데 평의원을 저렇게 언론이 열심히 취재하는 건 참 드문 일 같습니다. 최경환 의원 네. 그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경환 의원은 자기 이제 터전을 만들기 시작하겠죠. 지금 TK를 중심으로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저분들이 지금은 뭐 진박이라 하겠지만 나중엔 친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저 대구에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너 이때까지 뭐 했느냐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저 비박한테도 이때까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곤란에 빠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시각으로 보면은 지금 뭐 그 친박계에서는 마땅한 대권 주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친최 노선을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대권 행보의 성격도 있다.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무성 대표가 이거 맞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건 뭐 초재선 의원 한 50여 명 범친이계, 범비박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의 모여서 저 20대 총선에 꼭 살아 돌아오라 뭐 이랬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의 이 행보는? 김무성 지금요 4월 13일 총선이 있을 거라고 네. 가정했을 때 3월 초순이면은 대부분 다 경선이 끝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뭐 한 달이 한 달. 핵심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을 살아남느냐 살지 못하느냐로 어떻게 보면은 김무성 대표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한 발 물러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원래가요, 이 당내에서의 네. 경선이 더 치열한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럼 미국에서도 다 그렇거든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앞으로 네. 친박계와 이 비박계 간의 네. 이 공천 경쟁을 둘러싼 경쟁, 네. 이거는 더 치열하게 갈 더 수밖에 치열해질 거고, 지금까지 그 김무성 대표가 공손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러났지만, 이제는 물러날 수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공천 과정 전체를 관리할 위원회 위원장 네. 이한구 의원이 내정됐답니다. 네. 이 친박계가 밀고 김무성 대표가 반대했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는 저 이한구 의원을 몇 번 제가 네. 뭐 친분이 있는 건 아니죠. 몇 번 네.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한구 의원은 이제 이걸로 이제 국회에는 더 안 나오신다고 그랬고, 그래요. 불출마 선언을 일찌감치 했으니까요. 네, 했고, 그리고 자기가 뭐 정말 비박한 때 칼을 들이대가지고 뭐 생길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친박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할 것이다. 해나가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워낙 자기 컬러가 강하고 네. 이 주장이 강해서 네.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게 있어야지 친박에서 그렇죠.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그걸 잘라버릴 수 있고 비박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그걸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는 성격이 강하지만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 저는 합리성에 그 합리성에 기대를 해야죠. 저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그 합리성이라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걸 기대해 봐야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